2026년 1월 26일 오전 12시 4분. 하루가 벌써 넘어갔네. 어, 이게 녹음 준비하고 시작하니까 25일로 만들었는데 26일이 돼버렸구만. 어, 일단 이번에 이제 올릴 영상은, 음, 청기 누설 시리즈 중에 파트 3, 풍수 구운과 외행성의 별자리 이동. 이게 뭐냐면은, 음, 풍수 구은 시대는 일전에 설명을 한번 했는데, 물론 뭐 그 외행성이 어떻게 이동에 관해서도 슈츠를 통해서 예전에 올렸었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말로만 했던 부분이었기에 일단은 뭐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거랑 그냥 그 귀로 듣는 거랑은 아무래도 이제 기억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그 근거 자료를 좀 이렇게 올리면서 설명을 해볼까 하거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 파트 2가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지 분석하는 거였는데, 왜 이거 그 별자리 이동과 풍수 구은을 내 파트 3로 했냐. 이게 이제 풍수 구은 시대랑 사실상 그 별자리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별자리 이동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거 풍수 구은 시대랑 같이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해서 만든 거고, 오늘이 1월 26일인데 오늘 날짜로 별자리 그 해왕성이 양자리로 진입하는 시기가 오늘이야.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이걸 만든 거고, 그래서 그 아까 오후에 그 영상 하나 올린 거 있거든. 그거는 삭제를 해야 돼. 왜냐면은 그게 이제 쇼츠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올린 건데 영상으로 올라가 버렸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이어서 또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그냥 이걸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냥 동영상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아까 전에 올린 거는 이제 이거 올리면서 삭제를 할 거고, 나도 이제 유튜브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좀 서툴러. 이게 뭐 쇼츠 영상 뭐 기준 자체가 뭐 3분 이하고 뭐 이렇게 그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거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지 그게 올라가는지. 용량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 영상 길이도 그 유튜브에서 원하는 그 시간대긴 한데 1분 이하로 만들었거든. 네, 그 영상 올리는 건 또 1분 이하로 저기 구글에서 그렇게 검색이 돼가지고, 근데도 안 되네. 그거는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할 거는 아까 이제 영상 올렸던 거 그거랑 이제 같은 내용이긴 한데 좀 길게,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내용을 첨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거든. 일단 뭐 해양성이 물고기 자리에 안개 속을 벗어나서 양자리라는 불의 영향으로 완전히 진입을 했다. 그게 언제냐? 26년 1월 26일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39년 3월 29일까지 약 14년 동안은 이 해왕성이 이제 양자리에 머물면서 역동적인 전환기를 맞이를 하는데, 뭐 알다시피 해왕성은 이제 그 거대 얼음 행성이고, 지구, 목성, 토성,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인데, 명왕성은
2006년에 이 태양계 행성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해서 사실상 외소 행성으로 분류가 됐고, 행성은 그래서 여덟 번째 행성이고, 그 태양계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행성이고, 여기에 지금 뭐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선명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게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 색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천왕성이랑 색깔적으로 큰 차이가 없대. 근데 이제 그동안 색상 보정을 계속 해와가지고 이미지가 완전 푸른 행성으로 이미지가 자리 잡혀 있어서 거의 코발트 블루색으로 알고 있잖아. 근데 사실상 뭐 바다의 색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뭐 천왕성이랑 큰 색깔의 차이가 없다. 어, 약간 조금 더 뭐 파랗긴 한데 뭐 그렇게 어, 밝혀졌고, 그리고 이제 이 해양성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엄청난 그 폭풍 같은 바람이 불고, 또 얼음 행성이다 보니까 또 가스 행성이고, 우리 지구나 뭐 화성이나 이런 뭐 태양계 근처에 있는 건 이제 암석 행성인데, 요 이제 뭐 목성, 토성 이렇게 좀 지구 바깥쪽에 있는 행성들은 보통 이제 가스나 이제 또 멀어지면 또 이제 얼음 행성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메탄으로 구성된 얼음 행성이라고 보면 되고, 이 해양성이 양자리로 진입을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해양성은 이제 어떤 꿈, 무의식, 영성, 혼란, 해체를 상징을 하고, 이 양자리는 이 뜨거운 속성이 있는데, 이 불의 속성인데, 시작, 투쟁, 자아, 개척, 오한, 추적, 에너지를 상징을 해. 그래서 해양성이 양자리로 들어가면은 이제 행동하는 이상주의가 되는 거지. 불은 열정적이잖아. 근데 해양성은 영성, 꿈, 무의식, 뭔가 이상주의적인 어,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게 불에 들어가면은 행동하는 이상주의로 바뀐다. 근데 이게 이따 설명을 할 거지만은 풍수 구은 시대랑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어, 다음에 설명을 할 거고, 그러면은 이 해양성이 양자리 그 시기로 진입했을 때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해양성이 양자리로 진입을 했을 때 그 지금 거의 한 160년 만에 이제 순환 주기가 오는 거거든. 그래서 1861년도에 어, 양자리에 진입하자마자 남북 전쟁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올해 과연 미국의 남북 전쟁급의 전쟁이 올해 터질 것이냐?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음, 지금 1월 달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음, 그리고 같은 해에 이탈리아와 독일이 통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양자리가, 해양성이 이제 그 혼란 해체를 상징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올해 뭔가 이란의 체제가 해체될 수도 있고, 어, 뭔가 또 혼란이 또 일어나요. 올해 이제 부정선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 올해 가장 큰 그 주제가 부정선거, 그 다음에 관세 전쟁. 올해 이제 미 관세 다 적용되지.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A앱이 우리나라에 있죠, 인천에. 이거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큰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 응. 그리고 관세도 올해 뭐 유럽이나 중국, 그다음에 이제 각국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이렇게 올해 이제 어 관세 유예 기한이 종료가 되고, 3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되고, 뭐 여러 가지 올해 뭐 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 불의 해기 때문에 또
또 가장 센 불의 해니까 병호, 불과 불의 해, 불의 시대. 그리고 어차피 양자리도 불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그 1868년도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그때 일어났다. 그때 이제 근대 국가로 진입을 한 거고 일본이 이것도 또 체제의 급격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해양성이 가스 행성인데 그 가스 얼음 행성인데 이게 이제 꿈, 무의식, 영성 이런 거 상징한다고 했잖아. 그 결국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의학적으로 미생물이 발견이 됐다. 백신과 해부법이 어, 개척이 됐고 이때는 그 인상주의의 시작이었다. 사실 묘사 대신 감정을 담아서 새로운 화풍이 자리매김했다. 음. 그래서 해양성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꿈, 무의식, 영성 이걸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혼란이나 해체를 상징을 하고 그게 불에 만났을 때 이게 시연이 된다. 음. 양자리는 시작, 투쟁, 자아, 개척, 원투적 에너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게 시행이 된다, 시작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올해가 아니지 14년간이지. 근데 첫 해에 남북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따가 계속 설명을 할 건데 올해 굉장히 큰 사건들이 아마 일어날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누누이 계속 했었거든. 물론 뭐 유튜브는 내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주변 사람들이나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었어. 음, 얘는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알고 있다가 혼자만의 지식을 알고 있다가 이제 그래도 내가 발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거든. 이 그 황도 12궁 별자리를 보면은 별자리별 그 성질이 있어. 이제 그 네 가지 원소로 어 그 12궁을 이제 그 순환하면서 이렇게 특성을 갖거든. 그래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불, 흙, 공기, 물, 다시 또 불, 흙, 불, 흙, 공기, 물 이렇게 순환하고 세 가지 양상으로 또 나눠져. 활동, 고정, 변통. 활동, 고정, 어, 변통. 변통은 뭐냐면 이제 변화라고 보면 돼. 변동성. 음. 활동은 음, 고정은 픽스. 활동은 카디널. 어, 활동, 고정, 변통. 이렇게 네 가지 원소의 특성과 세 가지 양상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양자리가 어떤 특성이 있냐? 양자리는 제1궁에 해당되고 불의 원소를 가지고 활동적이야. 그래서 시작, 용기, 독립주의, 개척자 정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해양성이 양자리를 진입을 한 거라서 불의 자리, 양자리 불의 특성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천왕성이 올해 4월에 쌍둥이 자리로 진입을 할 예정이야. 제3의 궁 쌍둥이 자리는 공기를 의미하고 어 유럽을 변통을 의미하고 소통, 호기심, 적응력, 지적 탐구를 또 의미를 해. 그 다음에 명왕성은 물병 자리로 진입을 했거든. 2014년도에 물병 자리로 진입을 했어. 그건 제 11궁. 공기를 의미하고 같은 공기지만은 고정의 양상을 띄어. 그래서 혁신 인류의 객관성 네트워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지금 각 행성들이
별자리에 진입했을 때 그 기간이랑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24년 11월 19일 날 명왕성이 물병 자리로 완전히 진입을 했고 약 20년간 어, 이 물병 자리에 머물러. 보통 명왕성이 한 별자리에 머무는 기간은 뭐 12년에서 30년 정도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20년에서 21년 정도로 머무르는 게 평균적인 그 기간이고, 명왕성은 뭘 의미를 하느냐? 명왕성은 플루토라고 하지만 또 하데스거든? 죽음의 신. 그래서 죽음과 재생을 의미를 하고, 무엇을 죽이고 다시 살릴 것인가? 명왕성이 이제 죽음과 재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멸병제로 진입했을 때 지식의 민주화, 정보 권력이 소수에서 다수로 이동을 하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어떤 체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뭐가 죽고 뭐가 살아나느냐? 그 전에 어, 일방적인 지식이 다수들한테 이동을 하면서 AI 권력이 탄생을 된다. 근데 사실상 AI가 권력을 독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어, 이거는 좀 음, 글쎄, 음, 어쨌든 음, 의미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나 우주여행, 네, 유전공학 같은 어떤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시기고, 이게 산업이나 금융 구조도 개편이 되고, 낡은 기관이나 이념을 해체하고 평등 인권 사회 개혁, 이게 일어나는 게 명왕성이 물병절이 완전 진입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 기간이랑 일시가 거의 풍수 구은 시대랑 거의 비슷해. 풍수 구은이 24년도 2월 달에 시작이 됐거든. 입춘이니까. 음. 그리고 20년간이니까 사실 3년까지 풍수 구은의 시대란 말이야. 거의 비슷해. 거의 같다고 보면 돼. 풍수 구은의 특성이 명성이 물병제를 진입하는 특성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풍수 구은은 불의 기운의 시대고, 인공지능, 정신세계, 문화예술 등 어떤 이런 무형의 가치나 첨단 기술 분야가 발전되고, 내가 불은 빛이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불의 상징인 빛, IT, AI, 정보, 통신 뭐 이런 게 발달되고, 물병들이 그 공기잖아, 하늘이잖아, 공기. 또 똑같아. 풍수 구운도 에너지, 항공, 우주, 뭐 그런 하늘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을 한다. 그리고 이제 해양성이 오늘 1월 26일 양자리로 진입을 했어. 이거는 14년간 양자리에 머무르게 되고 39년 3월 29일 날까지 양자리에 머무른다. 아까 불의 특성을 갖는다고 했지, 양자리가. 그래서 이 불의 시대랑도 겹친다는 거야. 물론 14년간이긴 하지만은 거의 풍수 구은의 시대 어, 내내 영향력을 미치는 거지. 신념의 중독, 맹목적 열광이나 이상주의적 선동이 일어난다. 새로운 영웅이나 강력한 이데올로기 대중이 미료가 된다. 이거는 대혼란 속에서 분명히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에 부합을 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신념에 논리적인 얘기를 하거나 어, 어떤 이렇게 좀 선동을 잘하는 심리적으로 어떤 그런 달변가들이나 심리적인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선동뿐이거나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매료가 돼서 어, 이 맹목적인 열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거든. 이 앞으로 뭐 길게 보면 20년이고 43년까지 어, 짧게 봐도 14년이고 더 짧게 보면 7년인데 7년이라고 쳐도 26년에 7을 더하면은 43년이란 말이야. 43년. 내가 봤을 때 43년까지가 가장 혼란이 클 것 같거든. 그 이후로는 사람들 어느 정도 적응하고 순응할 것 같아. 그 43년까지는 가장 큰 혼란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떤 특정 신념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돼. 일전에 그 망각의 해리, 인격의 해리, 망각의 방해, 내 신념을 가둬놓고, 어, 자아를 하나 더 만든다. 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신념을 지키려고 하거든, 무의식 중에서도. 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스스로, 어, 타파해서,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쉽게 형되면 안 된다. 를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자리가, 오늘 이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진입하는 게 4월 26일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병오년은 언제 시작을 하느냐? 2026년 2월 24일 날. 2월 4일 날. 내가 이거 잘못 만들었네. 2월 4일 날 입춘 때 병오년이 시작을 해. 이건 날짜가 실수가 됐네. 2월 4일 입춘. 병오년의 새해고, 내가 이제 동짓날 새로운 해가 시작이 돼서 일출을 보러 간다고 했었잖아. 에너지적으로는 동짓날부터 병원연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고, 입춘은 실질적으로 병원연 시작하는 첫 해다. 그걸 그때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컴퓨터에 전원을 키면은 그 부팅하는 시간이 있잖아. 로딩을 하고 전원 키는 순간은 동지, 로딩은 부팅을 해가지고 컴퓨터 모니터에 바탕화면이 뜨는 시간은 입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래서 병오년의 새해는 공식적으로 입춘이다. 그러고 입춘이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이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진입을 했다가 다시 여기 그 황소 자리로 역행을 했어. 역행을 하다가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중이야, 황소 자리로. 그러다가 2월 4일날 유턴을 해서 쌍둥이 자리로 순행을 해. 그렇기 때문에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유턴하는 그 날이 2월 4일이다. 그리고 그날은 병오년의 새해다. 우주적인 어떤 이런 뭐라고 하지? 이 메커니즘이 거의 뭐 내가 볼 때 우주적 설계가 이렇게 뭔가 맞물려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도양의 어떤 그런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랑 서양이랑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진입하면은 7년간 머무르는데 그 날짜가 33년 5월 22일까지다. 내가 말한 7년간, 그때 33년 34년 그때가 거의 마무리, 7년의 대혼란의 마무리 단계인데 2030년이 중요한 해고, 그 해를 전후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올해가
올해 엄청난 사건들이 올해도 일어날 거다. 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 천왕성이 썬루이 장애로 지름을 하게 됐을 때, 이 지성의 혁명, 통신 네트워크 이동수단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해. 이것도 풍수 구운의 시대에 있는 내용들이야. 어차피 그 풍수 구운 20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음. 요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풍수 구운의 시대가 인공지능, 정보통신, 에너지, 항공, 우주, 첨단 과학기술 여기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해양성, 해양성, 꿈, 무의식, 영성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기술도 발전을 하지만은 우리 개인들은 이런 영적 깨달음을 얻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보면 되고, 이 내용을 이제 풍수 구운의 시대랑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뭐 그림은 그냥, 풍수 뒤에 산 있고, 앞에 물이 있고, 이게 풍수적으로 명당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여기 이제 그림을 만든 거고, AI로 합성한 거야. 예, 이렇게 만든 거고, 풍수 구운의 시대는 뭐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180년 주기로 일어나고 20년씩 9번에서 180년 상운, 중운, 하운이 있는데 구운은 하운에 해당되고 하운은 7, 8, 9이다. 그리고 구운은 24년부터 2043년까지 20년간 구운의 시대가 펼쳐지고 구운은 불을 상징하고 남쪽을 상징해. 그리고 주역의 8기가 중에서는 이계에 해당되는데 이계는 불, 밝음, 문화, 분리, 중년 여성을 상징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 그 풍수 구운 설명하면서 아바타 설명하면서 여성 관련돼서 이제 아바타의 풍수 구운에 이렇게 맞춰서 분석했을 때 주인공들이 다 여성이잖아. 음. 이제 그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나 유명 인사들이 중년 여성들이 많이 배출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대의 핵심은 정신 아까 말한 정신 해당되지. 그다음 속도 굉장히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이 AI가 딥러닝을 시작을 하면은 인간이 자고 있을 때도 얘네들은 계속 어 발전을 한단 말이야 딥러닝으로. 그리고 양자 기술이 당장 상용화 되지 않겠지만은 상용화 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발전할 것 같은데 글쎄 감이 안 와서 너무 엄청난 속도일 것 같아서 어 저는 사실상 어 내가 뭐 과학적 지식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그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어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지금 이진법이잖아 0101 하면서 근데 양자는 이제 그게 진법이 시집법까지 되면 그게 속도가 뭐 제곱에 이게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확연한 차이로 어 빨리 어떻게 보면은 문제 해결을 한다. 그래서 이런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도 양자컴이 들어가면은 이제 기존의 슈퍼컴은 그냥 구닥다리 컴이 되고 이제 비트코인도 사실상 가장 위협이 되는 게 양자 컴퓨팅에 의해서 암호가 풀리는 거거든. 음. 지금 객관적인 그런 어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봤을 때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면은 현실적으로는 비트코인 그냥 그 암호가 바로 풀린다. 근데 거기에 맞게끔 비트코인도
어떤 암호적으로 이제 뭐 양자 거기에 맞춰서 뭔가 개발이 되겠지. 그리고 법적으로 법제화 되겠지. 어. 그게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중간중간에 하락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음,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그걸 활용을 할 것 같아. 양자가 계속. 이거는, 어, 제일 만만한 게 그거야. 양자 컴퓨터 개발됐다면서 비트코인 가격 떨어뜨리는 거. 우리가 쉽게 속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믿어도 안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계속 탐구하고 지식에 대해서 그런 지식을 계속, 어, 쌓으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사회 문명의 변화는 이 AI, 영상, 개인 브랜딩, 미디어가 발달되고 이제 개인 브랜딩. 왜냐면 AI가 산업 전반을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야. 거의 이제 뭐 창의적인 것도 사실 AI가 다 하고 계단적인 거 뭐 진짜 뭐 회계 심지어 어 어떤 전문적인 의료 분야까지도 AI가 다 신약도 개발하고 수술도 AI가 하고 노동 우리가 블록하려는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될 거다라고 했지만은 벌써 피지컬 AI가 엄청난 능력을 지금 선보였고 그래서 사실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다 AI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인간이 살아올 수 있는 거는 음, 개인 브랜딩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는 거지 그거 아니고서는 뭐 투자 음,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런 말 있잖아 내가 애플에 투자하면은 어 애플이랑 동업자가 되는 거다 라는 말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음, 뭐 그런 방향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메타버스가 코인이 이제 더 상용화 되고 하면은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어 정부 정부 지원금 개인한테 주겠지 왜냐면은 돈 안 주면 폭동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이제 돈을 주는 거야 개인들한테 가두리 하는 거지 음. 아무튼 그런 시대가 빨리 일어날 것 같아 AI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과 부의 중심은 그 전에는 이제 파루는 부동산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구는 이 지식이랑 컨텐츠 에너지가 부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서양의 사원수와 동양의 오양의 상관관계를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양자리 아니 그 별자리들이 그 네 개 원소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거를 한번 이 표를 한번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음, 그 양자리가 이제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풍수 구운도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에너지, 열정, 확산, 빛, 정신, 보이지 않는 힘 이게 같다. 그리고 이 쌍둥이 물병자리는 이 공기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는 정보 네트워크 지능 소통 기 바람이다. 그래서 풍수 구운 양자리 쌍둥이 물병자리 어 오게 다 지금 포함이 된다. 정보 네트워크 지능 소통 기 바람 에너지 열정 확산 빛 정신 보이지 않는 힘 이 지금 20년 14년 7년 이렇게 지금 풍수 구운 시대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풍수 구운 20년과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진입하는 기간 20년이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제 풍수 파룬이 물질, 흑토, 부동산의 시대가 저물고 정보와 에너지, 공기, 그다음에 불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명왕성의 물병자리는 공기의 시대인데, 물병자리는 혁신, 네트워크, 인공지능, 우주를 상징하고, 명왕성이 이곳에 20년 동안 머무르는 동안 그 권력은 땅과 자본에서 그게 염소자리를 상징을 하는데, 데이터와 지능으로 완전히 이동을 한다. 어, 데이터와 지능, 데이터와 지능. 풍수구는 2024년에서 43년 동안 기간 동안 이제 그 시대가 펼쳐지는데, 화의 시대고, 화는 빛이라고 같다고 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전기, 전자, 가상, 현실, 정신 세계를 의미를 한다. 팔은 또 파루는 흑의 시대로 부동산과 물질적 소유가 중요했다면은, 구는 정신적 가치와 첨단 기술이 지배를 한다. 여기서도 이제 정신적 가치, 이게 아까 말한 해양성, 해양성의 특성, 꿈, 무의식, 영성, 이것도 같이 매칭이 된다. 그리고 그 7이라는 숫자가 이게 굉장히 나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 왜냐면은 이 천왕성이 어 별자리에 머무르는 기간이 7년이고, 해왕성이 별자리에 머무르는 기간이 14년이고, 명왕성이 별자리에 머무르는 기간이 약 20년에서 21년이야. 뭐 12년에서 30년인데 평균적으로 20년에서 21년이 돼. 결국엔 7의 배수란 말이야. 명왕성은 태양계 행성으로서 질을 잃어서 외행성이 된다고 했지만은, 그 영향력은 또 동일하고 점성학적으로는 차이가 없어. 왜냐면 고대 동안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단지 최근에 이제 인간이 내린 어떤 어, 규정에 의해서 어, 그 태양계 행성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지만은, 점성학적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다. 그래서 명성이 끼치는 영향은 똑같고, 이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충만한 거룩함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인데, 이 사진에 보면 손흥민이 이 그 카메라 어떻게 보시 그 세레모니를 하잖아. 눈에 대면서 눈은 전시한, 카메라 손을 자세히 보면은 왼손 오른손 77, 7 7을 7을 두 번으로 가로 세로로 엮어서 카메라 모양을 만들고 눈에 전시한. 그리고 그 옆에 프리메이슨 요 로고를 보면은 직각자와 콤파스, 직각자 컴퍼스 둘 다 77, 7의 모양을 가로 위아래로 뒤집어서 겹쳐 놓은 거다. G는 뭐냐? G는 갓, 신을 의미해. 갓. 뭐 지오메트릭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정확한 거는 뭐 확실한 거는 둘 다 그 의미 부여를 뭐 하는 건데, 확실한 건 뭐 밝혀지진 않았어. 근데 뭐 신이나 지오메트릭이나 뭐 같은 G야. 근데 G가 뭐냐면은 알파벳에서 A, B, C, D, E, F, G 일곱 번째 알파벳이거든. 그것도 7이란 말이야. 그 옆에 뭐냐? 갓세븐, 갓세븐, 갓신, 세븐, 7, 77, 77, 7월 7석, 견우와 직녀, 견우와 직녀, 7월 7석, 견우와 직녀, 견우는 신, 직녀는 여신, 77, 7월 7석. 성경에서 7은 완성을 의미하는데, 창조의 성경에서 창조 관련해서 7의 숫자가 나와.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였습니다.
안식년 6년 동안 땅을 갈고 7년째 땅을 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7. 7, 7에 49. 49에 1년을 더하면은 희년. 50년 희년. 7년은 안식년. 7, 7에 49. 49는 다시. 7은 완성. 완성하고 다시 시작. 49, 8.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문둥병 고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7일째 7바퀴. 용서와 사랑 7번씩 70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7번뿐만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시며 무한한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7번은 70번까지도 하라. 7번은 70번까지.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종말.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의 심판과 완성을 상징하는 7이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7금 촛대, 7별, 7인, 7나파, 7대접. 성경에서 7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상징하는 영적 기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함이 이루어짐. 이 우주의 설계도 7에 관련돼서 설계가 되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천왕성 7년, 해왕성 14년, 명왕성 약 21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황도 11궁이 이제 예전에는 그 눈에 보이는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우리가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요 7개 요일이 여기에서 이제 비롯된 건데 신의 대리자로 봤다고 하고, 이 숫자 7은 그 타로와 수비학에서 자기 성찰, 영적인 탐구, 진실을 추구하는 숫자이기도 해.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7개의 차크라에서 7은 영적 깨달음을 의미를 해. 제 머리 위에 제 3에 있는 손과체, 그쪽에 이제 빛나는 영적인 깨달음. 7인 수벽에서 자기 성찰, 영적 탐구, 영적 깨달음, 영적인 변화나 높은 차원의 지식을 얻는 과정. 그래서 7은 이 완성, 그 다음에 순환, 리셋, 질서를 의미를 한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7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백제, 지금 일본에 어떻게 보면은 국본과 그럴 거야. 이게 칠지도, 그 다음에 이제 칠성, 어, 우리 칠성신이잖아, 칠성신. 삼신 헬멧도 있고, 칠성신이 있고, 우리는 37이야, 37. 3이랑 7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3세판 그래, 3세판. 우리는 3세판. 3태급. 그리고 칠성신. 7, 7에 49일.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제사를 제사가 아니지. 제사라고 봐야 되나? 장례를 치르면은 49일제를 지내잖아. 49일은 7, 7에 49. 그리고 동양에서 7은 음양 오행의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숫자이자 하늘의 근원의 숫자. 음양 플러스 오행 7.
또 고구려는 북斗七성을 신성시했는데, 북斗七성은 하늘의 중심이자 우주의 주재자인 옥황상제를 상징하고, 이게 서양에서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했잖아. 우리 동양에서는 옥황상제를 상징해. 그래서 이 고주몽이 어, 7을 중요시했다. 도교에서도 북斗七성 7개의 별을 인간의 운명을 주장하는 7명의 성군이라고 했고, 음, 그리고 이 북斗七성은 우리 동이족이 북극성을 따라 이동을 하는데, 북극성에서 가장 크게 옆에서 빛나는 게 북극칠성이다. 그게 큰곰자리별이다. 7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뭐 신성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우주의 숫자고 영적인 숫자이자 설계된 숫자이다. 그래서 이 7년, 7, 24, 73, 21 이 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 어, 이거는 내가 이거를 7을 어떻게 보면은 어, 이거를 이제 연관을 시켜서 7이라는 어떤 배수의 그 별자리에 머무는 기간은 사실 뭐 기존에 있던 그런 학설들은 아니야. 내가 어,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7의 숫자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마무리를 하자면은 구운의 시대 명왕성의 물병자리 진입, 해왕성의 양자리 진입, 천왕성의 쌍둥이 자리 진입은 부동산 조직 국가 중심의 시대가 끝나고 개인 기술 브랜드 네트워크 중심 문명으로 전환됨을 뜻한다. 네, 이제 부동산은 파룬의 시대가 저물었기 때문에 종식이 되고, 조직 국가 중심이 끝난다는 건 뭔 얘기냐라고 할 수가 있어. 일단 국가의 어떤 힘이 강해지면서 약해져. 초반에 강해져.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알지. 큰 정부로 가는 거야.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국가의 체제 자체가 흐릿해지긴 하겠지만은 그 단계를 가기 전까지 큰 정부 시스템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통제 사회로 가게 될수록 전체주의화 되고 결국은 나라에서 어, 통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면 돼. 이제는 음, 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일단은 이게 이제 그 화폐도 디지털화 되면서 결국에는 화폐 시스템이 디지털화 된다는 거는 이제는 현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잖아. 그렇다고 하면은 탈세가 불가능한 거야. 즉, 국가에서 세금을 완벽히 거둘 수 있다. 세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유통기한을 정할 수가 있다. 이게 되게 큰 거거든. 그 기존의 화폐는 기간을 정할 수가 없잖아. 근데 디지털화로 전환이 끝나면은 이 그 예시가 뭐였냐면은 우리의 지역 화폐 있지. 지역 화폐 중 언제까지 써라. 기간을 정해줬잖아. 그게 시뮬레이션 한 거야. 파일럿 테스트 한 거야.
어, 화폐의 유통기한을 국가가 정해주고 원하는 지역에서 쓰게끔 지역도 정해주는 거야. 내가 뭐 부산에 가서 쓰고 싶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서울에 살면 서울에서 써야 돼. 서울도 구에 따라서 나눠서 쓰게끔 할 수 있고. 또 내가 막 그 국가에 대한 험담을 막 인터넷에 했어. 음. 나라에서 나 블랙리스트에 올랐어. 이제 사용 제한을 거는 거지. 그게 바로 공산국가야. 디지털 공산국가 되는 거야. 음. 이제는 거역을 할 수가 없어. 중국의 사회 점수 제도처럼 말 안 들으면은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사용 제한까지 걸어버린다. 그러면은 완전히 국가의 노예가 된다. 근데 이 시스템은 결국에는 전 세계를 통합하는 뉴 월드 오더 큰 틀 안에서는 결국에는 국가의 벽이 허물어진다. 전 세계를 통제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20년 안에 국가의 주진 시대가 끝난다고 보는 거고, 그 20년이 가기 전에는 국가의 힘이 굉장히 더 세질 거야. 음. 그리고 이 국가가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 결국에는 돈을 계속 풀다 보면 돈의 가치는 하락되겠지. 음. 그리고 국가는 더 많은 세금을 요구를 할 거고. 근데 여기서 모순점이 생기는 게 AI 시대가 도래가 되면은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 왜냐면은 국민들이 노동을 할 수가 없, 돈을 못 버는데 뭐 그 세금 어디서 충당을 할 거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너무 잔인한 얘기긴 한데 그냥 내 생각이야. 이건 뭐 내 생각인데 결국에는 사람을 죽인다. 누굴 죽이냐?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60대, 70대들이거든. 베이비 부머 세대들. 부동산 최호황기 때 제 부동산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 우리 아버님 세대들인데 아니면 그보다 조금 아래 세대들. 음. 그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상 상속세 거의 50%야. 징역세도 그 정도 되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노인들이 죽으면은 국가가 왜 이득인지 알아? 국민연금을 안 줘도 되거든. 지금 국민연금을 퍼다가 환율 방어에 쓰고 있지. 결국에는 외국인이 돈 뺏어 나가면은 국민연금 손해보는 거거든.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 국민연금은 돈을 벌려면은 해외 투자로 해서 돈을 벌어와야 돼. 즉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데 국내에서 순환 투자로 돌려막기를 한다. 이거는 망국의 길로 가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 빵꾸 나는 거를 결국에는 어디서 메꿀까? 일석이조지. 부동산 팔면은 죽으면 부동산 팔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은 그 해당 어 부동산 주가 죽었기 때문에 상속이 되고 상속세 50% 세금 걷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도하면은 양도세 막 걷고 연금 안 주고 일석삼조지. 음.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걷고 부동산도 가격 시장에 물량이 나오니까 가격도 잡을 수도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이지. 나라에서 세금 많이 걷고. 근데 이거는 되게 쉬워. 노인들이 취약한 게 이 노인들이 대부분 그 감기 쉽게 얘기해서 어, 그 코로나나 감기나 이런 질병, 흔한 질병이면서 전염성이 높은 질병.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거든. 사망률도 높아. 왜냐면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돼서 죽을 때, 그, 폐, 결국에는 기관지 관련되어 있는 병으로 많이들 돌아가시는데, 이제, 어, 저항성도 높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걸릴 때 대부분 노인들 돌아가셨잖아. 젊은 사람들 거의 안 죽었잖아. 어. 이거 할 때는 그래서 전염병이 한 번 더 올 것 같다. 그게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도로게 더 풀고, 그다음에 연금량 이런 것도, 음, 국가 입장에서는 세이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구나 모든 선진국들이나 그런 준진국 이상국들은 젊은 세대들이 어,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이 점점 어, 그 인구 피라미드 구조가 돼야 되는데 역 피라미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이 지금 없지. 지금 세대들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구조적인 문제나 현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그렇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모르지. 그 음모론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음모론이라는 것도 CIA가 만들어낸 용어야. 진실을 덮기 위한 그 단어인 거지. 케네디 암살 때 어, 암살에 대한 어떻게 뭐 의문점을 제기하면은 음모론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어, 사람을 병신 만들어 놓는 어, 어떤 그런 전략이었다. 지금도 뭔가 의제를 하거나 의심을 하게 되면은 음모론자니 뭐니 해서 그냥 밀어붙이잖아.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잖아. 그런 방법이다. 그때 생긴 거다. 케네디 때. 그리고 뭐 음모론에 관해서 얘기할 거는 엄청 많아. 근데 그거는 뭐 다 아는 얘기들이니까 뭐 이쪽 관심 있거나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그래서 나도 그거를 뭐 다룰까 하다가 그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이고 너무 많이 뭐 다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관련돼 있지만은 사람들이 연구 안 했던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돈의 이런 속성에 관해서도 좀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까 하는데 이거 여기서 이제 뚝배기 깨질 수가 있어. 돈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태안 시스템이 아니라 나라에서 보증하는 법정화폐잖아. 불태안 시스템이고 결국엔 나라에 어떻게 보면 보증하는 신용화폐인데 이 돈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화폐라는 건 가치 저장 수단이잖아. 내가 노동한 대가를 돈으로 계산해서 돈에 저장을 하는 거잖아. 만 원이란 거는 만 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가치가 있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일을 했어. 난 시간당 만 원의 시급을 받아. 그럼 한 시간 일했던 그런 가치들 만 원이라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숫자에 저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만 원은 내 한 시간 노동에 대한 가치가 녹아져 있는 거지, 나한테는. 어. 누구한테는 시간당 2만 원의 시급을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는 본인의 한 시간에 대한 노동력이 2만 원의 가치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결국에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건데, 우리가 가치 저장을 이 법정 화폐, 이 신용 화폐에다가, 안 할 확률이 높다. 왜냐면은, 신용 화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계속 나라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데, 내가 같은 일을 하는데 화폐의 가치는 떨어져. 근데 가치 저장하는 수단이 가치가 떨어지면은 내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거야. 나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저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은 가치가 저장되는 곳에다가 내 가치, 노동의 가치를 저장을 해야겠다. 그게 뭐야?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수량이 정해져 있잖아. 물론 채굴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긴 하지만은 총량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채굴해서 늘어나는 거는 오히려 에너지에 대한 가치, 그거를 채굴하기 위해서 에너지에 대한 가치를 썼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더 증가하는 거지, 오히려 역으로. 음, 시간이 지날수록.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그 채굴하는 데 있어서 채굴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다.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어, 이게 기존에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던 사람들도 돈이라는 속성을 알면은 정신이 벌써 들 거야. 그 사람들이 왜 금을 사고 은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왜 주식을 사고 하는지에 대한 거를. 시대가 변했어 지금 완전히. 예전에 그런 주식도 예전에 하는 주식 방법으로 하면 안 돼 지금은. 어 그리고 앞으로 은이 계속 올라가고 은은 훨씬 많이 올라가겠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금원비라는 게 있어. 금이 어 역사상 그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의 비율이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대략 뭐 이제 시대에 따라 다르고 동양 서양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 비율이 어 보통 뭐 9대 1 아니면은 16대 1 막 이랬단 말이야. 8대 1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금은 비율이 지금이 얼마냐? 은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벌어지진 않았는데 지금 아마 50대 1 정도 될 거야. 48대 1 정도 되네. 금은 비율이. 근데 원래는 이게 얼마였냐? 어? 그 은값이 오르기 전에 원래 얼마였냐? 100 107대 1이었어. 작년만 하더라도. 금은비니까 1대 107이지. 금이 1일 때 은이 107. 교환 비율이. 금 대비 채굴량을 따지면 원래 1대 10이 맞고 고대 금은비 교환율이 1대 12.5였다. 평균적으로. 이슬람은 1대 9였고 서양은 1대 10이었고 중국은 1대 6이었다. 근래 40년을 따지면은 1대 50 비율이었다. 근데 최근에 1대 100, 막 20까지 올라갔었어. 그러다가 지금 이제 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은을 사. 그래서 지금 은이 폭등을 해서 1대 50까지 내려갔다. 근데도 아직 근래 40년의 평균치밖에 안 돼. 이게 말은 뭐냐? 금이 올라가면은 은은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 은은 JP 모건에서 10년 전부터 10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매집을 했었어. 어. 그 은의 유통량이 거의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70% 80% 정도까지 매입을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더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거의 대부분의 JP 모건이 매집을 한 상태고 이 은은 산업 수요와 맞물리기 때문에 이 전기 전도성이 높은 게 구리잖아. 근데 구리보다 더 높은 건 은이야. 근데 은은 비싸잖아. 그래서 대부분 구리선을 쓰잖아. 근데 반도체 산업은 이 전도성을 더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싼 반도체는 은을 사용을 한다. 근데 또 은이 또 어디 사용하느냐? 전고체도 들어가. 그래서 이 배터리, 리튬 배터리가 지금 대중화의 제일 큰 걸림돌이 화재잖아. 근데 화재 위험성을 낮추려면은 이 전고체로 가야 돼. 응. 결국에는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가야 되는데 이때도 은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된다. 어, 많은 양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지금 갑자기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은값이 너무 올라서. 근데 앞으로 은값은 더 오를 거다.
AI는 엄청난 양의 반도체를 요구하고 반도체 수요와 맞물려서 배터리도 로봇은 뭘로 움직여? 배터리 움직이지. 드론 뭘로 움직여? 배터리 움직이잖아. 전기차 뭘로 움직여? 배터리로 움직이잖아. AI 시대는 배터리, 전기, 반도체, 어, 이거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배터리, 반도체, 전기. 그렇기 때문에 이 은이라는 거는 앞으로 더 많이 올릴 건데 이거 무슨 얘기 하려고 해야 하지? 돈의 손의 속성. 돈이라는 거는 가치 저장 수단이기 때문에 가치를 보존받을 수 있는 음, 금도 채굴량이 정해져 있잖아. 물론 뭐 금강 개발된다고 하지만은 금강도 개발 발견을 하고 나서 채굴하기까지는 보통 10년에서 20년이 걸려. 그래서 어디 뭐 금강이 채굴 개발됐다, 어디 금강 뭐 팠는데 뭐 잭팟 터졌다. 그거 당장은 유효하지가 않다. 그거는 10년, 20년 뒤에 어 그리고 그 채굴 한 번에 채굴 못 하잖아. 채굴하는 기간이 있잖아. 서서히 나중에 이제 거의 적용돼 어 10년, 20년 뒤에나 영향을 미치고 그거는 오히려 반대로 매수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그런 뉴스가 터졌다. 사람들이 야 그거 떨어질 일만 남았냐고 팔잖아. 그때 사는 거야. 오히려 그건 역으로 매수 시그널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생산량이 정해져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치 저장을 금이란 비트코인으로 하는 거다. 내 노동에 대한 가치 저장은 신용화폐가 아닌 신용화폐는 국가에서 맘대로 얼마든지 찍어낼 수가 있잖아. 물론 뭐 BIS에 의해서 마음대로 당연히 찍어내지만 안 돼. 거기 이제 뭐 지급 준비금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환율 조작국으로도 마음대로 찍어내면 그렇게 찍혀가지고 제재 받는 거고 하지만서도 다 그렇게 찍어내고 있다. 각국에서 눈치 보면서. 왜냐면 미국에 달러 찍어내면 그 이상 더 찍어내거든. 근데 작년에 QT 종료를 선언했지. 결국에는 긴축을 종료를 했다는 거는 앞으로 긴축 완화, 양적 완화를 할 일만 남았다. 결국에는 미국의 달러는 더 많아질 거고 유동성이 풀리고 각국의 신용화폐는 더 풀려서 더 날아간다. 돈의 속성은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커질 거다. 왜냐면 지금 걷잡을 수가 없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음, 이런 산업들이랑 같이 맞물려서 주식도 더 상승을 할 거고 물론 올해는 등락폭이 굉장히 클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게 어, 대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떨구고 가야 되거든. 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분명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어, 그 시기는 예측하기 단정하기 어렵지만은 내 개인적으로는 내 해제 영상으로 이거를 증거를 좀 남기자고 한다고 하면은 음, 이번 달은 거의 다 끝났지. 2월 달 중에 2월 달 중에 한 바닥에 한번 찍을 것 같아. 2월 달 중에. 그리고 어, 상반기는 상승장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일단은 이거 먼저 맞추고 어, 이것도 못 맞추는데 뭐 또 다음에 어떻게 맞추겠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그다음에 얘기가 너무 산으로 가서 결론 지어야지. 구은은 불의 가시성 시대고 명왕성 물병자리 진입은 권력의 네트워크화 해왕성 양자리 진입은 신념의 개인화
천왕성 쌍둥이 자리 지냄은 정보의 혁명화이며 결론은 개인 기술 브랜드 연결이 곧 생존 전략이다. 어, 이거는 뭐 이제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 해제 결론. 탄생수 7은 해제다. 이건 뭐냐면은 어, 생년원일 어, 생년원일을 다 더하면은 어,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7이야. 내가 탄생수가 7이야. 7은 진리의 추구자, 관찰자, 수행자의 숫자. 아까 전에 계속 7 얘기를 했었잖아. 뭐 신의 숫자니 뭐니 얘기했었잖아. 7은 7은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관찰자이고 수행자. 2026년은 수비학적으로 다 더하면 1이 돼. 1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기도 해. 7은 깊은 통찰력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야. 그래서 2026년은 그동안 쌓아온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의 한 장을 쓰는 해이다. 이거는 나에 대한 얘기야. 어. 내가 얘기하네. 정두령은 최씨고 둘째 아들이고 het째 그게 나다. 아 이것도 맞고 이것도 팩트고 탄생수 7도 맞아. 내가 맞긴 맞아. 근데 내가 무슨 뭐 아니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거 내 아는 지식을 세상 밖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소수가 보긴 하지만 어쨌든 밖으로 알리고 있잖아. 그냥 방구석에서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방구석에서 알리는 거긴 하지만은 그 전에는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뭐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냥 뭐 가끔씩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뭐 좋아하지도 않아 이런 얘기는 솔직히 오래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 관심 있어 하고 뭔가 내 얘기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는 사람들은 들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어, 뭐 내가 이거를 뭐 어, 이게 사실상 이거 얘기하려고 뭐 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맞긴 맞아. 어, 예, 탄생수 7 맞고 첼시 맞고 지하들 맞고. 음.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준비? 진실을 알려고 하는 준비라. 그 다음에 누군가는 어떤 종교적 신념, 정치적 신념, 그리고 잘못된 역사관. 역사관은 사실 뭐 관점에 따라 다른데 그것도 한 관점에 매몰돼 있으면은 진실을 바라볼 수 없다. 다각도에서 바라봐야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일제 시대에 어 그때 역사를 본다고 쳐. 그러면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사관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국제적인 정세를 알고 있어야 돼. 그때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으며, 그때 우리나라 위치는 어땠으며, 그리고 이씨 왕조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거냐, 아니면은 양반의 입장에서 바라볼 거냐, 아니면은 평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거냐, 아니면은 노비의 입장에서 조선을 볼 거냐, 아니면 어, 제3자 제3자 외국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 조선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일본의 입장에서 바라볼 거냐, 일본의 제국주의 입장에서 바라볼 거냐, 아니면은 일본의 천황 입장에서 조선을 바라볼 거냐.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잖아. 근데 한 가지 관점에 매몰돼서 바라보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중요한 거는 시대적인 배경은 깔고 그때 시대가 어땠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시대적 배경을 기준으로 잡고 그러고 관점을 다각화해야 된다. 그래야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어떤 걸 좀 이렇게 듣거나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배제를 해버리면은 그런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 그리고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경우에는 더 이렇게 배제를 해버리면은 끝이야, 사실은. 아, 그 말이 돼? 아, 그런 게 어딨어. 그 말 한마디를 하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지식의 확장이 불가능하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어,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이 지식의 시대, 정보의 시대, 그다음에 영적인 시대, 어? 이 물질 문명이 끝나고 영적, 영성, 꿈, 무의식의 시대가 오는 길목에서 그런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그 아바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 아바타 그 AR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AR랑 그 다음에 AR랑 그 바랑이랑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그것도 한 뭐 한 편에 끝나지 두 편으로 한번 더 할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거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 그거까지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그건 이제 아바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올려도 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할게. 그리고 어, 보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 이상.